전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난감, 아주 고급스러운 장난감보다 이런 장난감이 수요는 훨씬 많습니다. 한국은 다르겠지. 한국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무슨 장사를 하실 때 가장 갖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선입견.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쇼핑몰 강의라든가 창업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라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관심 갖고 그런 아이템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그렇게 강의하는 분들 대부분 강의만 하러 돌아다니는 분이지 장사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서 아마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기 좀 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국진. 골프 좋아하잖아요, 이분. 골프 저기 선수가 되려고 했던 분들은 그래서 골프 사업하다 망했죠. 이분 뭐 저기 별명도 치워하고 강아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애견 사업하다 망했죠. 그런데 왜 좋아하는 걸 저는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되도록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은요,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한 주관이 너무 강해. 고집이 너무 강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사라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쨌든 다시 저희 창고 입구가 그냥 허름하고 무슨 동네 뒷골목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중국에서는 꽤 좋은 창고죠. 그리고 이 위에는 저희 기숙사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그 뽑아가지고 파견을 한 한국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국 직원들을 파견할 수밖에 없냐면 상품이라는 게 현지 사람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한국 사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불량이라는 것도 한국 사람 눈에는 불량인데 중국 사람 눈에 왜 이거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잖아 이런 불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생각해보면 그랬잖아요. 개념도 없었고 그때 물건 막 우리 그 메드 인 코리아에 대한 자부심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 80, 90년대는 무조건 메드 인 재팬이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그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이 딱 그때 그 우리나라 시대를 겪고 있는 거고 그 중국 사람들은 이제 메드 인 코리아 뭐 이런 건데 사실 돈만 좀 많이 주면 중국 사람 중에서도 중국 갔어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국 시장에서 싼 것만 들고 온 거지 이제 중국 시장은 싼 것만 파는 곳이다 라고 하는 시대는 물론 같죠. 중국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자녀교육 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자녀들을 옛날에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유학을 많이 보냈잖아요. 필리핀이나. 근데 요즘은 중국에 많이 유학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요즘은 자식들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지 못해 안 될까요? 왜 좋을까요? 그쵸, 비슷한데 옛날에는 최강대국이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었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제2고요. 그런데 곧 몇 개월만 지나면 내년 정도면 1위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인 어떤 그거는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세계 최강국이라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중국 사람들의 힘, 중국 사람들의 파워 무시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중국하고 일본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희한하게 생각해요. 왜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네 나라를 무시하고 짱깨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좀 이따가 저희 인천한 과장님께서 그 인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실제 인쇄를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에서 인쇄를 다 직접 합니다. 판단하는 기계고요.
이렇게 뜨는 길이고, 이것도 인쇄 길이입니다. 얇은 길이고, 요거 일단 인쇄 직접 활용하는 대로 보여줄 건데, 다 인쇄 길이예요.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중국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위에 보면 변화 엄청나게 많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인데 배송대행이라는 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배송대행이라는 말 뜻이 뭐죠? 그렇죠. 그런데 배송대행 시스템이라고 대부분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 상품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품의 어떤 DB를 제공해주고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개념이겠죠. 이제 배송대행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도면투표를 카피해서 쓰고 계시는데 배송대행 사업은 도면투표가 국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가입비 무료, 이용료 무료, 인증 무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직접 옥션 침학해서 물건을 팔았었어요. 그 당시 보면 신문에 날 정도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저희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지고 도면투표를 만들었죠. 도면투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나는 계속 옥션 침학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정체성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쇼핑몰 하다가 망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년 전쯤에. 그때부터 망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뭐 잡지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주변에 쇼핑몰 하다가 망한 친구라든가 뭐 망한 선배 후배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 많았어요. 10년 전에. 제 주변에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는 없을까? 망하지 않는 사업을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망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선생님? 단지 돈이 안 걸리는 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요. 단지 돈이 안 걸리는 거를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동네 백수가 있다. 맨날 게임만 한다. 근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또 망했어. 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돈을 까먹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매달 그 학원만 다니고 있는 학원생들 있죠. 그래서 매달 한 50만 원씩 들여오는 학원생이 있는데 그 학원생한테 가서 갑자기 너 망했어. 너 망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과연 망했다는 건 뭘까? 라고 할 때 우리 장사하는 거에 대해 원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송대행 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 장사라는 거에 원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사는 뭘까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팔기 위해 내가 어딘가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건을 사가지고 오려면 일단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물건을 선별하는 것 자체가 이 물건은 이러니까 좋고 저런 물건은 저러니까 안 좋고라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이 많을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가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그 장점을 강조해서 파는 거. 이게 장사 아닌가요? 맞죠? 맞죠. 그 장사가 그런데 배송대행이라는 좀 약간 제가 만들었지만 이상한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장사의 근본이 많이 뿌려졌어요. 자기가 파는 게 뭔지도 몰라.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장사의 기본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장사를 올라가려면 어딘가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재고를 둘 창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물건을 인터넷상에 올려서 팔려면 사진 촬영할 사람이 필요해. 포토샵 할 사람이 필요해. HTML 작업할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포장해서 보낼 사람이 필요해. 옛날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창고비 나가죠. 누군가 인건비 나가죠. 그리고 그 재고비 나가죠.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극복하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겹쳐서 감당할 수 없는 지점. 그 포화 상태가
바로 망한다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재고 도매투표가 다 가지고 있고 물건 보내는 거 도매투표가 다 그 사람이 물건 보내주고 반품 들어가면 도매투표가 다 처리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내가 큰 이유를 남길 수는 없어도 망하려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배송 대행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 옵션에서 월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2005년 정도쯤에. 그러니까 도매 매출 정도로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저 부서를 만들어서 3억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없으면 타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사람을 많이 모집한다. 이거는 너무 느린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걸리는 방법일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 스타를 키우자. 스타만 키우면 다른 사람들은 그 스타 보고 가게 돼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제 주변에 쇼핑몰 하다가 망한 친구들, 제 밑에 직원도 쇼핑몰 하다가 망한 얘기가 2-3명 있었고요. 제 친구, 제 심지어 거래처 또 쇼핑몰 하다가 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7명 정도를 모시고 와서 굉장히 까칠하게 욕도 해가면서 들들 볶아가면서 제가 4개월 만에 이분들이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동안의 그 매출하고 이득금을 따라갔을 때 7분 중에 제일 적게 벌어가신 분이 5천만 원. 그리고 3분 정도가 1억을 넘어갔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저절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서가 이 온라인 창업 배송대행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손해는 보기 싫고 뭔가 이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공급자만 막 모아가지고 다른 공급자들이 배송하게끔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왕도매 배송대행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어떤 도매상들의 배송대행 시스템인 거죠. 근데 제일 처음 출발은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저희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면 저희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런데 제가 저 당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배송대행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고는 3,000개였어요. 3,000개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고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10,000가지예요.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늘렸을까요? 도매토피아의 본부는 도매토피아 할 일은 더 다양한 상품, 더 좋은 상품, 더 시즌에 맞는 상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야말로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재고를 계속 많이 가져가는 거는 저를 그대로 수밖에 없잖아요. 더 많은 창고, 더 넓은 창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비용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도매상들은 공급자만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 비용 안 들잖아요. 창고 없으면 비용 안 들잖아요.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서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때 고객한테 만들어낸 서포트를 할 수 있다. 이 바탕 때문에 망가지를 만들었어요. 망가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다시 작년부터 이 배송대행 시스템을 좀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물건 언제 다 올리고 언제 다 내리고 언제 다 그 주문받고 그러냐. 왜냐면 도매토피의 가장 큰 장점은 시즌 상품이거든요. 아까 제가 단적으로 크리스마스 상품 얘기했는데 저희는 딱 1년이 시즌에 맞춰서 돌아가요. 4월달, 5월달은 판촉물, 인쇄물, 어린이용 선물들, 그리고 6, 7, 8, 9는 여름용품, 10, 11, 12는 겨울 제품과 크리스마스 제품, 11은 연초, 연말 제품, 그건 거의 띠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1, 2, 3 같은 경우에는 그 졸업 입학 시즌 제품, 신학기 제품, 그리고 3, 4 같은 경우는 3, 4, 5까지 봄 제품이에요. 봄맞이 제품이 뭔지 아시죠? 대충 어떤 제품들이 나가는지. 생활용품, 옷걸이, 수납용품, 그리고 정리용품, 인테리어용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름용품 겨울에 팔 수 없죠. 겨울용품 여름에 팔 수 없죠. 그럼 좀 많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또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뭉텅이 확 올라갔다 뭉텅이 확 내려가요. 물건을 올리는 것도 일이지만 내리는 것도 일이에요. 이걸 다른 데서 DB로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도메인특별에서 그렇게 제공하지도 않고요. 왜냐? 장세의 근본은 차별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화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기본 물건이 올라가 있어야 차별화를 하든 뭐라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가 고민을 거듭하다 도토로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도토로라는 시스템은 일단 만개 상품을 고객의 그 원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드립니다. 아마 수동이나 다른 어떤 걸 통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런데 저희는 비용을 따져보시면 뭐 그럴 텐데 저희는 이걸로 이득을 남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만개 상품을 한 마켓에 등록해드리는 비용을 10만 원 받아요. 그것에 별도니까 10,000원 더해지겠죠. 그러면은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그 스토어팜 5군데를 다 한다 그래도 한 55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도메토피에 신상품이 등록되면 고객이 신청한 사이트에서도 등록이 되고 도메토피에서 물건이 내려가면 고객이 신청한 사이트에서 내려가고 고객이 신청한 사이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땡겨서 도메토피에 받쳐놓고 그리고 도메토피에서 출고시키면 고객의 사이트에서도 그 배송번호 넘겨드리고 송정번호 넣는 거. 그러니까 꽤 공부로 들어갈 거예요. 마켓별로 다른 방법. 이 작업을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해드려요. 이 비용도 한번 인건비 따져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이득을 남길 생각은 없어요. 월 7만 원 정도 들어요. 마켓당. 그러니까 5개 마켓 정도 하면 최고 손실은 한 40만 원 약간 안 되게 들어가거든요. 4개 마켓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따져보시면 되죠.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단지 오픈마켓만 보고 장사를 한다. 이거는 그냥 애들 학원비 뭐 그냥 그 가게에 좀 보탬이 되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적인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픈마켓에만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결코 미래 지원력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픈마켓에만 의존해서는 왜 사업이 안 될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신 거. 과연 난 옥션 지마켓에만 의존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미래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근데 왜 미래가 없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옥션의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해요. 옥션이 소비자를 위하는 만큼, 소비자를 원하는 만큼 판매자를 원할까 안 원할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 옥션이 처음 생길 때 10년 전에 광고를 했었어요. 이게 그 한 5명이서 삽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이래서 여러분들은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 광고가 뭐가 땡길지 모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그 광고를 보세요. 한마디로 개싸움 시켜서 삥 새는 모습이야. 이거는 진짜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판매자를 위한 조처를 점점 안 하고 있어요. 제품은 다 물류창고가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물류창고 가가지고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보하게 보냈을 때 배송번호 넘기는 게 맞죠. 그런데 배송 준비 중에서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게끔 옥션에서 조치를 해요. 이거야말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 보호 규정에 의하면 이 사실 소비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도 보호해야 되는데 판매자를 보호하지 않는 정책을 핀다는 거죠. 여기에 단적으로 왜 그곳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지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옥션에서 내가 하루에 100번씩 나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계속 맨땅에 헤딩하지 않으면 그 100명의 고정고객이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100명 중에 30명은 고정고객으로 만들어야 미래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고정고객이 쌓였을 때 내가 안정된 매출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영업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DB를 활용해가지고 문자, 메일, 전화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죠? 아니죠. 많은 몇 명이 다 할 수 있죠. 다만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정보보호법 위반.
그건 뭐냐면 옥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은 옥션에서 물건 샀어요. 그러면 옥션에 무슨 스토어에서 샀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옥션에서 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미래 지향적이려면 여러분들만의 마켓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막막하겠죠. 그리고 쇼핑몰 만든다더니 남들 보면은 몇백만 원 들어도 되게 비싸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한 7년 전 그때부터 고민하던 건데, 그래서 제가 또 해결하는 지점으로 쇼핑몰 분양 사업이에요. 근데 비용이 부담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용도 부담되지 않도록 연동 비용이 월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한 마켓에 7만 원. 그럼 쇼핑몰도 그냥 마켓이잖아요. 1년 단위로 계산을 딱 하면 연동 서비스 그대로 해드리는 상태에서 분양, 그러니까 세팅도 다 해드리고 분양도 만들어 드립니다. 어떤 거냐? 이런 마트, 이런 마트 아니 이런 쇼핑몰을 만듭니다. 다 구매투표 물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상품도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어떤 구성들도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24라는 곳에서 무료 쇼핑몰 분양 발표를 해서 그 아이디 비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진열이라든가 전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해가면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나만의 전문물을 운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노하우가 생기고 전문적으로 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돈 버는 거면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싸게 주변 사람들을 싸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껏 같이 쓰라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 분양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런 비용을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연동비만으로 1년 계약하는 연동비만으로 세팅하고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쇼핑몰 분양까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더라도 궁극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어요. 가장 궁극적인 미래는 자기의 마켓을 일단 출발점이 있고 가장 궁극적인 미래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한다. 그래서 사고에 제대로 내가 뭔가를 이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만들어야 돼요. 브랜드. 신문, 지상, 책, 잡지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죠? 브랜드를 창출하라. 브랜드를 하나만 제대로 창출하면 몇 배가 먹고 산다. 얘기 들어보셨죠, 사장님?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브랜드 만들려고 하다가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투자해가지고 막 쪽딱 망한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먼 사람들의 얘기처럼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메토피아는 이게 있어야만 미래 지향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도태에 총 몇 가지 상품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거를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품. 사이트에는 총 5만 원 정도 상품이 있어요. 4만 원 정도 상품은 무역 대행을 해드립니다. 박스 단위로 무역 대행을 해드리는 상품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상품 코너에 들어서 보시면 ATS 제품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런데 이 ATS 제품이 저희가 총 아까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5개 팀에서 최소 하루에 5, 60가지가 오고 이 중에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나만의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창고일 텐데 저희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포장도 대행하고 관리도 대행해 줄 수 있어요. 큰 비용 들어가지 않고 월 박스 그 한 박스당 10,000원 정도 비용. 그런데 그러면 이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한번 보자고요. 이런 걸 내가 이 주는 거를 괜찮아 보이네요.
11,910원에 30개면 30만 원 되죠. 이 정도면 자기 전용상품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원 정도 플러스 시키는 거죠. 물류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확보한 어떤 여러분들만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메틱 한번 따져볼게요. 저는 걸리는 게 이거예요. 도매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의 상품이라고. 그런데 도매가로 공급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적어도 나만의 상품이라면 내가 도매가로 팔 수 있어야지. 도매가로 공급을 받는다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300만 원 투자한 게 아니라 30만 원 투자한다고 해도 내가 저렇게 팔 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연동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가격에 이제 무효가로 줘요. 25% 다운됩니다. 물론 최신 상품 기준입니다. 개발이 오래된 상품은 고점과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조사 한 다음에 그 당시 무효가로 드리고요. 여기서 25% 할인을 해서 딱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럴 때 어떤 게 생기냐면 여기 사장님이 하나 이런 거 개발했어요. 그럼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 저 뒤에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저분들한테 다 물건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구매상들 아까 다 얘기 드렸죠. 그런 곳에 가서 누구나 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곳에 가서 물건을 올리면 몇백 명, 몇천 명이 사장님 상품을 판매하겠죠. 그랬을 때 유통식품은 겁나 빠르죠. 그렇죠.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할인이요? 당연하죠. 그래야 이제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연동이 포함됩니다. 제가 벌써 연동 신청 모든 걸 싹 다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거든지 연동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걸 또 제가 한번 더 디테일을 볼게요. 보다 보면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령 여러 상품이 있다고 치더라고요. 뒷면을 보니까 판매원, 주식회사 트리, 고객센터, 공생 노출 1호 66이라고 나와요. 에이 이러면 안 되죠. 나만의 상품인데 내 상호가 나와야 되잖아. 사업자 있으시죠? 상호가 어떻게 되세요? 펜시피네? 그렇죠. 판매원, 펜시피네. 그리고 펜시피네 전화번호, 펜시피네 주소, 그리고 쇼핑몰 만들고 싶으시다니까 펜시피네 쇼핑몰 주소라고 했을 때 확실히 인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쇼핑몰에 들어가거나 뭔가 대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할 거 아니죠. 그렇죠? 확인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유통을 좀 시킬 수 있다면 더더욱나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그냥 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받는 비용은 돈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상품 개발해서 장사가 잘 되시게 되면 나머지 망가진 상품들도 덩달아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먹고 사실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돼야 도메토피아도 유의미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이 탄탄하게 장사가 잘 되면 도메토피아는 저절로 장사가 잘 될 거다라는 걸 저희는 깨치고 배우고 한 세월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서비스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상세가 없죠. 근데 저거 하나 하려고 내가 하나 또 갖고 와가지고 나 혼자 사진 찍고 상세 만들려면 힘들죠. 게다가 어디 맡기려면 돈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3만 원은 아주 사진 컨텐츠만 찍어주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 뭐 비싸죠. 도메토피아 때 얘기하는 거. 난 아무리 상품 열심히 팔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서비스니까 저도 뭐 돈을 비싸게 받아 그냥 최소한 병원 받으세요. 그래서 도메토피아하고 똑같은 퀄리티로 해드립니다. 마음에.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산일 거예요. 비싼지는 빨리 슈퍼를 챙겨보세요. 저는 이런 거 프로그램 파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쌉니다 하세요 라는 얘기 안 해드립니다. 어차피 프로그램 한다고 돈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